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뭡니까? 4장으로 돼 있네요. 4장은 뭐예요? 이제 장기 요양 급여가 있겠죠? 장기 요양 급여에 뭐가 있다?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이제 장기 요양 급여가 나오느냐?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냐? 큰 틀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대요. 3가지. 3가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재가 급여가 있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죠? 이제 뭐다? 이 노인들은 어디에 있다?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시설급여가 있죠. 집에 없고 이제 어디 있어요? 뭐 병원 같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특별 현금 급여도 있네요. 이건 좀 생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가급여.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해주는 재가급여는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 요양이 있습니다. 자, 집에 있는 사람 방문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거죠. 자, 뭐다? 방문하여. 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거죠. 자, 집에 와가지고 뭐 보행을 도와준다든지 가사활동,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방문 또 뭐가 있습니까? 목욕 있죠. 이거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도 나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목욕 차량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 등을 제공하는 얘기. 그래서 자, 뭡니까?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이제 집에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차량을 놓고 이제 거기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방문 간호가 있겠죠. 네, 끝까지 가야 되니까 자, 보시면 있고 방문 간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단기 보호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기타 재가급여도 있네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자, 방문 간호가 있네요. 자, 방문 간호는 뭐 이제 간호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방문 간호 좀 하나 빼먹었네요. 주야간 방문 간호하고 주야간 보호. 그 다음에 단기보호, 그 다음에 기타 재가보호. 자, 그래서 뭐 문제가 나오는 게 다음 중 재가급여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끼워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는데 자, 일단 먼저 방문 간호를 이제 보시면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가정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가는 거네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간호사. 간호사가 방문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는 뭐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좀 케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신체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게 이제 하냐면요. 이제 아침이나 이제 오후쯤에 집에 차가 한 대가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시고 가서 여기에서
뭐 재활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집에 모셔다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주야간 보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고요. 그 다음에 마번으로 가보시면, 마목으로 가보시면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라고 했지만 이거 영구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단기 보호, 단기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보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 별 얘기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기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급자의 일상생활, 그다음에 신체활동 및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급여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 단기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야 되니까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 장기간 입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장기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있죠. 그래서 뭐 장기 요양기관 뭐 있겠죠.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요양병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설급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특별현금급여 해가지고, 자, 가족요양비와 그다음에 이것도 좀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특별현금급여는 뭐가 있습니까? 가족요양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특례요양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요양병원 간병비. 있죠. 그래서 가족요양비.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노인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의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장기 요양급여, 그다음에 특례 요양비는 특례 장기 요양급여, 그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에서 뭐 이제 요양병원 장기 요양급여. 그래서 병원 같은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뭐가 있다?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가급여에는 뭐가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보호. 그렇죠?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급여와 단기보호를 좀 구별해야 되겠죠? 구별해야 되겠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현금급여에는 뭐가 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요양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가족요양비가 뭐고,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 있는데 말뜻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가족요양비는 어떤 거다? 공단은 뭐 쪽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 요양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부양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뭐 한 거예요? 수급자 등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러니까 병원가 여기에 들어간 만큼의 것들을 가족들이 해줬다 이거예요. 가족한테 이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떤 경우냐?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자, 장기 요양기관이 없는 곳이 있겠죠. 그러면 가족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비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다?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족 요양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요양비가 있네요. 특례. 그래서 자,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같은 이제 요양원 같은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급여를 받았으면 거기다 비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특례요양비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죠. 그래서 공단은 수급자가 쭉 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그 간병비로 이 돈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 이제 구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요 내용까지를 이제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라는 파트가 있네요. 5장. 자, 이제 제공.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 그래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인데, 읽어보시면, 여기는 쭉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자, 보시면,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가, 요양 이용 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도달한 날. 도달한 날 체크할까요? 도달한 날.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도달한 날인데, 발송한 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도달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됐고, 세 번째,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싶으면 제시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 현금급여 수급계좌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있네요. 이걸 체크할까요? 자,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급여 외 여행의 제공 금지해가지고 급여의 행위죠. 급여의 있죠. 그래서 돼 있는데 읽어보시면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있죠. 그래서 급여의 행위죠. 급여의 있죠. 이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급여의 있죠. 행위, 여행이 아니라 행위죠, 행위.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업을 지어오는 행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용이 있는데,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기서 약간의 이제 오타 같은 게 조금 이제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급여에, 거기 제목에 있죠? 거기 밑에서 세 번째 급여에 여행의 제공 금지인데,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오타고요. 이제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외 말고 다른 거는 제공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그래서 일단 장기급여 제공까지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기관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